안녕하세요. OX 문제풀이 강의 개강하겠습니다. 총 6회차로 진행이 되고 회차별로 페이지 수로 나갈 겁니다.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고 내가 이걸 따라가는데 조금은 버겁다, 지금 복습이 덜 돼서 그러시면은 예습하실 수 있는 예상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총 페이지가 206페이지여서 1회차당 34에서 5페이지, 35페이지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회차당 35페이지씩, 한 회차당 35페이지씩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한 문제를 좀 길게 보는 식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35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풀지 못한 문제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JHJ 그룹이나 줌 미팅, 월수금 저녁 10시에 하는 줌 미팅에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번 당사자 절차 충칙 중에서 당사자 당사자는 저희가 봤던 게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혼자서 못 밟는 건지, 누군가 대리인이 필요한지. 능력이 당사자 능력이라고 있는데 이건 기본 강의에서 강조는 안 했어요.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도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제끼고 크게 많이 나오는 게 권리 능력과 절차 능력입니다. 절차 능력 먼저 정리해 볼까요? 0.1조, 3조, 4조, 5조. 절차 능력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절차를 못 밟는 건 아니고 대리인이 있으면 밟을 수가 있어요. 삼조가 미성년자, 4조가 비법인, 5조가 제의자입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꼭 필요합니다. 올해 기출문제 같은 경우 민법 문제가 나왔는데 민법에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만으로도 계약서 행위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에서는 동의 같은 걸로 안 돼.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서면 쓰고 절차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 기출은 약간 민법 티각에 나오긴 했었어요. 기출문제집 이번 주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비법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제의자는 특허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내에 있는 임의 대리인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독립해서 법령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내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권리 능력 가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왼쪽은 절차 능력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절차고, 오른쪽은 권리 능력과 절차 능력이 다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절차. 이 오른쪽 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는 특박권이나 특허권 관계된 절차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특박권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출원이고요. 특허권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준속기간 출원하고, 이건 특허권자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특박권자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심판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는 피청구인 쪽에 쓰는 거예요. 청구인 쪽이 아니고요. 그게 특허권자야.
무효심판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대표 예시로 쓰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특허 무효심판 제기하면 청구인, 피청구인이 존재합니다. 판례 강의에서 다 정리했죠. 청구인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님이고 피청구인이 특허권자입니다. 이거요. 여기에 특허권자가 등장한다 이거야. 권리 능력과 절차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람들이 밟았다. 대표적인 게 비법인 같은 애들이에요. 비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만 존재합니다. 이게 주민등록번호하고 법인등록번호, 이 번호가 있는 사람들이 권리 능력이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절차를 비법인이 밟았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반려됩니다. 반려. 절차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차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심사청구인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또 특허 취소 신청인 이런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절차 밟았다. 얘는 무효사유입니다. 비법인이 대표자 관리인 없이 밟았다. 조문에 없어요. 근데 사견인데 무효사유예요. 제의자가 특허 관리인 없이 밟았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얘는 반려사유입니다. 반려하고 무효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스펙트럼화한 이유는 얘는 보정 가능해요. 그리고 이때 보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얘도 보정 가능하고요. 이건 보정이 안 돼요. 무조건 다시 절차 밟아야 됩니다. 0.1초 만에 내용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암기를 위해서 제가 박스 쳐드릴게요. 박스 치면은 암기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심리적 작용도 공부하시면서 적극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로 이제 더 이상 까먹지 말고 외워버리세요. 이건 이제 오늘 이상으로는 더 이상 까먹으면 안 돼. 문제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번 당사자 1번. 문제 밑에 보면 판례형, 주문형, 사례형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밑에 건 안 써놨네. 그게 기출문제 스타일이 주문형, 판례형, 사례형 세 가지가 있어요. 자신한테 약한 유형이 무엇인지 체크를 좀 하라고 해놓은 거고요. 체크를 하면 뭐가 도움되냐? 오늘 제가 방금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7월 얼마인 모의고사 1등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이번 1등 인터뷰가 6월 얼마인 모의고사 1등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6월 달에는 그분 기본서 정리한 걸 좀 보여드렸고, 오늘은 그분이 문제집을 풀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공부를. 문제집 정리한 걸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풀다가 틀린 문제는 많아. 틀린 문제는 많은데 해설 보고 이건 이거였잖아 체크한 거는 그냥 표시를 안 하고, 틀린 것 중에 해설을 봐도 자꾸 까먹는 거는 아예 테이프로 붙여놓거나 표시를 해놨더라고. 그거 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자꾸 판례형에서 많이 틀리네? 거기다 더 표시를 해놓으라는 소리지. 그럼 그거에 시간을 더 투자하게. 그럼 표시 안 한 것. 표시 안 한 건요. 오늘 월말 모의고사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외워진 건 계속 외워져요. 내가 안 외워진 게 계속 안 외워집니다. 표시 안 한 건 강약 조절하셔도 됩니다. 물론 자만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대충 넘어가셔도 그대로 외워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 도움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형이 계속 약하다? 판례형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야 되죠? 상담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제가 사례형만 OX 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상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제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1번. 이거 너무 아쉬웠어요. 이거 그 당시 사회적 이슈 문제였었는데
서울대학교를 법인화 하냐 마냐 신문 나오면 난리치고 하다가 법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점에 나온 문제예요. 이건 근데 우리 특허법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서울대학교 법인화 문제네. 사회적 이슈로 그냥 여기다 내버렸는데, 국립대학 법인은 좀 아쉽습니다만 법인자 나왔죠. 이게 법인 등록 번호 받은 애들이야. 좀 아쉬워. 우리 진도는 아닌데, 국립대학 갖다 버리고 뒤에 법인이 붙었다는 게 이 법인 등록번호 받아버린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출원, 존속기한 출원, 특허무효신문 피청구인 등 특박권자나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절차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야, 그 소리. 근데 제가 여기 해설에도 써놨지만, 과거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특허나 상표권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산학협력단을 다 만들었다고. 산학협력단은 다 법인 등기 있어요. 법인 등록번호 있습니다. 지금도 산학협력단으로 상표권 받고 특허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됐어도 제가 알기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짝에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닌 거지, 이거는.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거 기출문제였습니다. 국립대학 법인은 출원인과 특허에 관한 심판 소송의 당사자. 이거 좀 잘 보셔야 돼. 지금 특허무효 심판 피청구인만 권리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청구인은 권리 능력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문에 무효 심판 피청구 이렇게 안 써 있고요. 출원인, 그 다음에 심판 소송의 심판의 당사자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잘 해석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청구인, 피청구인 다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좋은 표현 그대로긴 했는데, 여기서 심판의 당사자라는 게 아무나 다 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비법인의 경우. 근데 얘는 법인이니까 아무거나 다 되긴 하고. 네.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 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건 사회적 이슈 문제로서 국립대학교가 옛날엔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상표권, 특허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실무에서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들을 법인화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뉴스도 나오고 난리 법석이었었는데, 법인화가 돼서 이제 법인은 특박권자, 특허권자, 권리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절차나 다 밟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상표권, 특허권 다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권리 능력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권리 능력 문제는 이렇게 자연인은, 법인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이쪽으로 시험 문제 안 나와. 비법인은 요런 건 할 수 있는데 요런 건 안 된다, 이쪽으로 원래 나온단 말이야. 그게 특허 문제란 말이야. 2번.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이거 뭐예요? 비동맹국이네, 비동맹국. 자국의 법률에 의해서 해당 국가 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무슨 경우 나왔는데요. 잠깐만, 1번도 필기는 해드릴게. 법인이나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차 능력만 있으면 모든 절차 다 할 수 있어요. 이거와 대비되는 게, 비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차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무슨 면, 무슨 경우, 무슨 더라도, 무슨 때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문제 70%는 전제 조건 읽자마자 뒤에 OX할게 연상이 되시면 공부 끝난 거예요. 그 단지에 이를 때까지
조문 암기하고 판례 암기하고 문제 푸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가 지금 비동맹국인데 우리나라 사람을 지들 나라에서 도와주겠대. 우리나라 사람이 지들 나라에 그 공장도 없는데 이게 상호주의 이끌어가는 겁니다. 상호주의. 동맹이라는 게 다자간 동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대 동맹이 있습니다. 다자간 동맹에는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지들 나라 국민 도와줘, 우리나라 국민 도와줄게. 우리나라 국민 도와줘, 니네 나라 국민 도와줄게. 이걸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체결되면 동맹 된 애들이야. 동맹. 이게 동맹 얘기였습니다. 무슨 경우 하자마자 동맹 얘기구나라고 떠오르면 공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출원이나 심판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얘가 25조 상호주의 얘기입니다. 상호주의라는 것은 조문의 정확한 표현이 니네 나라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네 나라에서 우리 국민 우대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너네 국민 우대해줄게. 서로 쌤쌤하자. 상호주의라고 해요. 이건 첫 번째. 너네 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상호주의가 되는 건 아니고 너네 나라에서 우리 국민 인정해주니까 우리도 인정해줄게 하나 사실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지 완벽하게 상호주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이게 전체 다 동맹입니다. 동맹 등이라고 할게요. 이건 25조에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25조는 뭐예요? 25조도 조문 제목은 권리능력인데 이건 뭡니까? 이건 거절 이유예요. 이 문제 뭡니까? 이건 우리 그 조문특강에서도 많이 했는데 방식 사유와 거절 이유는 구분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앞으로 나오는 900페이지 객관식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기출문제집 나온 다음에 900페이지 객관식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출원했다. 플러스 독립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이랬을 때 무효사유냐 거절 이유냐.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반려 또는 무효사유냐 거절 이유냐. 이거 구분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출원하면 이거 걸리는 겁니다. 이거 무효 걸려요. 거절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출원 절차가 무효가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갔잖아? 특허청 미스로? 미스도 있어요. 문제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미스도 있습니다. 미스 치고 그냥 이거 출원 넘어가 줬어. 그럼 거절되지 않고 특허권도 나와요. 그 문제라고. 미스 치고 넘어가면. 얜 무효사유다. 거절 이유 아니다. 그것까지는 필기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허청에서 무효시키지 않고 미스치고 넘어간다면 거절 이유 아니기 때문에 특허 결정되고요. 특허권도 되고요. 특허 무효도 안 됩니다. 이건 특허 무효 사유도 아니잖아. 그냥 특허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33조에는 본문 위반이. 이거 누굽니까? 이거 빵프로짜리죠. 무권리자 모임자라고 합니다. 얘가 출원했어요. 얘가 권리가 없는 자예요. 무권리자, 모임자, 특파권 빵프로. 특파권 빵프로가 권리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출원을 하면 반려가 되냐, 무효가 되냐, 아니면 거절이 되냐. 이건 거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조 위반입니다. 이게 동맹국 애들이 아닌 거예요. 동맹 얘기는 25조밖에 안 나옵니다. 25조 연상돼야 돼. 아까 무슨 경우 하자마자 연상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무슨 하자마자. 얘는 얘도 조문에 권리 능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문 표현이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조문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조문 옆에 거기에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라고 써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 얘가 출원했을 때는 이거 반려 안 돼요. 무효도 안 돼요. 방식에선 넘어가고 거절시킵니다. 근데 비법인이 출원했어요. 비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있죠? 얘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 반려시킵니다. 거절 아니에요. 이거 문제 뉘앙스 뭡니까? 이게 다 심사기준 라인들입니다. 제가 11월에 심사기준 정리해드리는 생각보다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올해 기출문제까지 포함된 새로운 기출문제집 이번 주에 나올 건데 제가 해설한 거 한번 보세요. 심사기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냥 싸그리 50% 이상이 심사기준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 11월에 정리해야 될 건 이게 심사기준에 있는 라인인데 어떤 라인이냐면 봐봐. 여기도 권리란 단어 나오죠. 여기도 권리란 단어 나오죠. 여기도 권리란 단어 나오죠. 동음 이의어로 헷갈리라 이거야. 다 권리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내용이라니까. 다른 권리라니까. 여기 권리는 거절받는다는 거고 여기의 권리는 아까 민법상 권리, 법이나 자연이 아니다. 동음 이의어라고. 동음 이의어. 권리라고 해서 다 같은 권리가 아니라고. 헷갈려봐라 이거야. 25조에도 권리란 단어가 있는데 너 이거하고 헷갈려봐라. 여기는 권리 문제 되면 반려잖아. 25조도 반려된다고 한번 해봐. 그 문제라고. 근데 여기 권리는 이 권리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반려가 안 돼. 무효도 안 돼. 거절될 뿐이야. 봐봐. 비법인 얘기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비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어서 심사 청구 등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법인이나 자연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요. 방금 지문 끝자락이 뭐였어? 무슨 경우 뒤에. 출원 무슨 절차 할 수 있다 되죠. 그거 전형적인 문제예요. 권리 능력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절차 구분 문제가 끝자락이 그런 식으로 간다고. 출원, 심판, 누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 표현 쓰는 게 이 문제로 갔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어? 무슨 경우가? 25조로 나왔죠? 이제 이해되지? 25조도 권리란 단어가 있는데 출원,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해서 나오는 이 비법인에 나오는 이 권리하고 다른 단어라고. 그러니까 헷갈려봐라. 짬뽕해갖고 틀린 문제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 조문특강이나 이런 데서는 좀 자세하게 비교 많이 했거든요. 그거 되신 분들은 0.1초 만에 푸는 거고 안 되신 분들은 25조 무슨 이상하게 묻히면 25조도 정확한 문장이 안 나왔잖아요. 25조에 써있는 대로. 이건 뭐야? 이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가요? 막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네. 참신하게 틀리게 나오는 문제들이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지문이어서. 그런 거 문제 풀면서 깨달아 가시면 이제 그냥 만점길 가는 겁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내가 혼자 조문과 판례와 제가 혹시 조문특강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거기서 비교해드린 거를 혼자 습득하면서 이거 문제 해설만 보고 혼자 이런 뉘앙스로 출제되는구나 알 수 있으면 독하. 근데 그게 아니고 나도 똑같이 기본 강의 듣고 판례 강의 들었는데 이거 해설 보고 이런 연상이 안 돼. 그럼 수업 들어오는 거고.
해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문제풀이 강의의 필요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대리인 갑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거 0.1초입니다. 요즘에 너무 잘하셔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이제 수업하신 분들이 만점자가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0.1초 문제 이제 안 내요. 안 내니까 심사 기준을 가는 거야. 거기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잘 안 본 내용들이 있거든. 물론 우리는 11월에 한 번 더 정리할 거지만. 대리인. 아까 1번이라고 썼나요? 아, 그냥 번호 안 썼네. 아까 능력이라 썼나요? 대리인도 능력, 그러니까 권한,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가? 스펙트럼화 많이 했습니다. 법정하고 이미 나누고요. 법정인은 또 민법 내용이긴 한데 우리 특허법이 자꾸 나와요. 법정인은 친권자와 후견인 나눠야 됩니다. 밑으로 갈수록 제한이 있어요. 친권자는 아무 제한 없습니다.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3조 2항 상대방이 나한테 어택 들어온 건 동의 없이 할 수 있고요. 임의 대리인은 전부 다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를 위임장이라고요. 특히 이 사람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절차는 특별위임장 받아야 됩니다. 출전투 신청 후 불복은 특별하게 정확한 단어를 기재한 위임장을 내야 됩니다. 그럼 그냥 위임장 뭔데? 이거 대충 써요. 모든 절차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 위임장을 보시면 되고요. 모든 절차 네가 해라는 추론의 취하 못합니다. 정확하게 추론의 취하 네가 해라 문장을 명확하게 쓴 걸 특별 위임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도가 있는 거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사건마다 위임장 내지 않고요. 사건마다 추론할 때마다 위임장 내고 심판할 때마다 위임장 내지 않고요. 포괄위임 등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론할 때, 심판할 때 번호만 쓰면 돼요. 위임장 안 내도 됩니다. 포괄위임 등록 절차라는 게 있다는 거 제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메인 쟁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1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이거 개정법 문제야. 옛날에는 제외자의 임의 대리인 있죠? 걔는 법정 대리인급으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그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 제내자 임의 대리인건 제외자 임의 대리인건 똑같습니다. 다 위임장, 특별위임장 받아와야 돼. 이건 지금 제내자의 임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소리인데 제외자의 임의 대리인으로 돼도 똑같은 단어 나갑니다. 얘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이건 뭐뭐야만은 잘 안 나오는 건데 뭐뭐여야만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이 전제조건 0.1초 출전투 신청 후 불복할 수 있다.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맞죠? 이거 출전투 신청 후 불복의 출입니다.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2번 복수 당사 중 일부만 대리인 선임한 경우 이게 심사 기준 문구예요. 이건 11월 달에 할 겁니다. 하이브리드 문제인데 우리 중은 특강에서 이런 케이스 한 적이 있습니다. 출원인을 갑하고 울로 썼어요. 대리인의 정만 썼는데 얘가 갑의 대리인이에요.
을은 대리인이 없어요. 근데 을이 예를 들어서 제외자입니다. 이러면 심사 청구서를 청구인 누구 쓰고 여기 대리인 정 써요.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게 반려나 무효 안 됩니다. 아니 절차 총칙은 대부분 반려나 무효 방식 얘기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다는 게 방식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쟁점이야? 이게 11조 쟁점.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 대표자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나 혼자 절차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래서 아무나 혼자 절차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갑이 바보야. 갑이 바보, 을이 불안해갖고 바보 같은 짓 할까봐 대표자를 을로 선정해본 갑이 아무거나 내더라도 다 방식이 반돼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나 바보 같을 것 같으면 대표자 선임하는 거고,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아무나 내도 다 효력이 나오는 거고, 이게 11조 얘기입니다. 각자 대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 을이 여기서 출원 취하를 해요. 이거 하지 말까? 을이 여기서 보정을 합니다. 보정 절차 밟는 사람의 을 써. 이러잖아? 이거 반려돼. 이게 5조예요. 장난 아니죠? 11조에 따르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하지만 을은 혼자 못하는 사람이야. 11조와 5조의 하이브리드. 11조 상으로는 오케이입니다. 11조 상으로는. 5조 상으로 문제야. 얘는 11조 상으로는 오케이예요. 근데 5조 상으로 문제돼 있기 때문에 뭐라도 문제되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 라인. 11조와 5조의 하이브리드. 11페이지 2번. 복수 당사주 일부만 대리인 선임한 경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좀 짧아. 근데 공부 완벽하신 분들 11월 달에 심사위원 전입까지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케이스 심사위원에서 유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상될 수는 있어요. 공부 진짜 잘 된 분들은.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가 이거야. 이거. 정이 심사 청구하면 전원의 효과가 있어. 이 상황. 전원에 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11조이란 각호의 규정적 절차에 관해서도 전원, 아니야. 11조이란 각호가 출전 뜻 신청 후 불복해서 특복된 건데요. 그거는 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6조 특별유인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갑 혼자 못합니다. 을의 동의 같은 게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제내자와 제내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이것도 지금은 이 전제 조건만으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못 될 수도 있지만 11월 달에 심사위원 정리 끝나면 이 상황이 2번하고 3번 상황 유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상이 되면은 될 수는 있습니다. 11조이란 각호의 균형 절차를 제외하고는 이거 예를 들어 심사 청구 같은 거 이거 출전투 신청 후 불복해서 특복된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제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뭐 저는 제내자를 지금 대리인까지 써놨긴 했는데 하여튼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제외자는 국내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원인 선임하지 않고서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거요. 명도 보죠. 이거 못합니다. 왜냐면 11조 상으로는 오케이지만 대표자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전투 신청 후 불복해서 특복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5조 위반이에요. 5조는 제외자는 혼자 못하거든. 4번. 이런 거 요즘에 이제 안 나올 거야. 이거 0.1초 문제여서 최근엔 안 나올 겁니다. 3조이란 법정 대리는 후견 감독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해서 절차 0.1초죠. 여기였습니다. 친권자는 원래 필요가 없고요. 후견인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지금 것처럼 상대방이 언택 들어온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5번. 제외자인 국제특허 출원인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0.1초. 이거 하자마자 끝나야 돼.
PCT 출원 수리관청에서 이게 파트 1. 여긴 심사 청구 같은 거 없습니다. 방식 끝나면 바로 심사 진행입니다. 방식 끝나면 국제조사, 국제공개 바로 진행. 이게 심사와 공개 파트 2. 물론 국제 예비 심사도 청구하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 지정관청에 여기가 파트 3. 그리고 특례 파트 4. 진입할 때까지는 제외자도 특허 관리는 없이 가능합니다. without 특허 관리. 이 뭐예요? 진입이라는 게 203조 서면 같은 거 되는 거거든요. 203조 서면에다가 각종 번역문들 이 서류들은 특허 관리는 없이 혼자 낼 수 있다고요. 근데 특례 들어가지. 기준일부터 2개월. 특허 관리인 선임에서 신고 필요합니다. 안 하면 취약한 주대요. 요 라인이지. 오랜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까요? 기준일은 번역문 확정일. 그냥 번역문 더 이상 못 내는 날. 그게 우선부터 2년 7개월. 만약에 플러스 1개월 연장 신청하면 연장된 기간까지가 기준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선부터 2년 7개월. 이 내 심사 청구했으면 이렇게 쓸까? 빠른 날 2년 7개월 연장심 플러스 1개월 지난 번역문 못 내요. 그러니까 이날이 기준이 되는데 이 전에 번역문 내고 심사 청구해버렸어. 심사 청구엔 또 번역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 중 빠른 날이 기준일이야. 얘랑 얘 중 빠른 날. 번역문 더 이상 못 내는 날. 그걸 기준일. 기준일부터 2개월 안에 갖다 내야 돼. 안 내면 취하된다. 이거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조문특강 첫 시간에 이런 것부터 시작했죠. PCT 출원이 아니라 그냥 출원이야. 근데 출원인이 제외자예요. 국내 체류도 아니고요. 대리인이 없어요. 이러면 반려됩니다. 반려.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출원할 때는 대리인 없으면 반려인데요. PCT 들어오는 것은 처음엔 봐줍니다. 봐주다가 2개월 안에 선임 안 하면 취하가 될 수 있다. 요 라인. 이거. 장난 아니죠? 줄여드릴까요? 제자인 국제특허 출원의 출원 기준일까지는 하자마자 이 게임 끝나야 돼. 5조 1항에도 불구하고 5조 1항이 얘입니다. 얘 5조 1항이에요. 얘에 불구하고 처음엔 낼 수 있어요. 가능해. 얜 바로 노. 얜 처음에 가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이게 이겁니다. 203조나 각종 번역문 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01조 1항에 따라 구원을 제출한 제외자는 기준부터 2개월. 이거 30일 바깥치기 하면 3개월 바깥치면 바로 X. 특례할 때 기준부터 30일, 기준부터 2개월 있어요. 기준부터 30일 공지에 주장할 때. 그 다음에 여기 특권인 선임 기준부터 2개월. 이거 다 외웠어야 돼, 지금. 기준부터 2개월, 기준부터 30일. 특권인 선임에서 청장에게, 이거 나왔다. 아이, 제일 지저분한 문제. 누구누구에게 얘가 수신처하고 통지 대상이 있습니다. 야, 이건 조무특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일 헬게이트입니다. 통지 대상. 엉뚱한 사람 집어넣어갖고 틀린 질문 만들어버려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발명자한테 통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발명자한테도 우편 보내고 하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 그냥 희한한 데다 발명자에게 들어와 있으면 웬만하면 틀린 질문 아닐까라고 의심하셔도 좋아요. 거의 없으니까. 누구누구에게 통지 대상. 그 다음에 수신처는 2분 계세요. 아니, 3분 계십니다. 청장님, 원장님, 그 다음에 심판장님 계시면 그때부터 원장님도 잘린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눠서 요 기타 절차, 출원이나 기타 절차, 여기는 심판 절차 초기, 여기는 심판장 후, 이런 식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까지 지저분한 건 나온 적은 없는데 제척기피 신청은 보통 심판장이까지 지정된 후에 하거든요. 담당 심판부가 지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들 때 할 때 제척기피 신청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한테 야, 너 저리 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그냥 적이에요, 적. 그 서류 자체를 여기다 냅니다. 여기 적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죠. 이것까지 구분은 안 나왔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청장님은 출원이나 일반적인 절차, 뭐 재정 청구라든지 이런 모든 거 청장님이고요. 심판 초기는 원장님. 원래 심판장님 지정 후에는 심판장님인데 제척기피 신청은 이분들을 적으로 간주한 거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안 내요. 너하고 싸우자니까. 이건 심판 원장님한테 냅니다. 제척기피 신청 주문만 알려드릴게요. 얘가 151조 1항입니다. 이거는 희한하게 심판장님이 아니고요. 원장님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시험을 위한 내용인 거고 실무에서는 무슨 액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이거 변리사들이 체크해서 냈어야 됐는데 잘못 체크하면 반려됐습니다. 근데 이거 실수로 반려된 거 너무하다고 해서 변리사님들이 특허청에 아마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허청에서 바꿔줬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누구에게는 실무에서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제출하면 그 누구누구에게로 특허청에서 알아서 가요. 실무에선 걱정 안 해도 돼. 시험만을 위해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 아쉽죠? 이거 말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처분의 주체, 누구누구 은는이가. 그건 또 문제 뒤에서 나올 겁니다. (6번) 야, 0점을 줘네요. 제2자가 특허관리인 선임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무슨 경우 나왔는데 게임 끝. 여기는 보정 가능, 여긴 보정 불가, 여긴 추후 선임 가능, 여긴 추후 선임 불가. 보정이라는 게 추후 선임 얘기하는 겁니다.
특허관리인 선임하는 등의 보종으로 훈계를 해소할 수 있다 0.1초 x. 이게 반려사유와 무효사유 투 스펙트럼을 한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 쪽지 시험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요즘 출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또 누구누구에게인데 조금 다른 뉘앙스의 통지 대상인데 이건 좀 다른 건데, 그 미성년자 등은 서류를 법정대리인한테 보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기본 강의 때 물총 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우편 보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서류도 법정대리인이 제출하고요. 서류를 받는 것도 특허청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줘요. 우체국 아저씨한테 물총 쏠까봐. 그 다음에 제외자는요, 얘는 물총이 아니고 항공등기 우편으로 비행기 타는 순간 잃어버릴 우려가 있어서 보내기가 싫어요. 이건 물총 쏘니까 보내기가 싫고요. 이거는 항공등기 우편 타는 순간 비행기에서 잃어버릴까봐 보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특허관리인한테 보냈는데,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허관리인한테 출원 절차만 맡긴 거야, 위임을. 그럼 특허권 받고 나서는 대리인 잘린 겁니다. 권한이 없어요. 대리인 잘렸어요. 그 상태에서 무의심은 들어와. 그럼 난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심은 들어오는 거야. 기존 대리인은 출원 절차만 했기 때문에 특허권 받은 순간 잘려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제의자에게 직접 보내는데, 이거 기원하죠? 제의자한테 직접 보낼 땐 보낸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 그 조문을 빼고 하여튼 누구에게 우편을 송달하는가. 야,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서 깜빵이 나와갖고 우리도 깜빵 나올라나? 깜빵 나오면은 교수 소장님한테 보냅니다. 그거 저 시행령에 있거든요. 설마 또 깜빵 나올라나? 이런 게 굉장히 지엽적인 거. 우편물을 누구에게 송달할지가 이쪽 라인 말고요. 우리 쪽. 이건 특허청 쪽에 누구한테 보냈지? 이건 특허청에서 우리 쪽한테 누구한테 보냈지? 7번. 제의자로서 특허관리 있으면 특허관리한테 송달하고요. 특허관리는 없으면 제의자한테 직접 송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법정대리나 깜빵 이런 거는 시행령 제가 좋은 번호만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쪽지 시험엔 다 빈칸 뚫어놨어요. 쪽지 시험엔 다 있습니다. 얘가 시행령. 시행령 18조인데요. 18조. 얘는 5항이고요. 그 다음에 깜빵은 그냥 민사소송법에서 요번에 나와갖고 불안해서 쓸게요. 깜빵은 요 교도소 소장님한테 보내요. 시행령 18조 7항. 그 다음에 저거는 판례 강의하면서도 실무적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표자 있으면 당연히 서류도 대표자한테 보냅니다. 대표자 있으면 대표자만 절차 밟을 수 있고요. 서류도 당연히 대표자한테 보내요. 그것도 시행령 18조에 같이 있긴 합니다. 됐어. 이거는 우편을 누구한테, 우리 쪽 누구한테 보내는지. 그 다음에 11번. 이거 보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청장님, 심판장님, 심사관님은 나왔다. 누구누구 은는이가. 처분해 주시. 청장님은 일반적인 절차.
특히 저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등록 공고, 추론 공개, 특허원부 등록 이거 전부 청장님이 하는 거야. 거기 심판원장이면 바로 X야. 그런 게 기타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기타. 원장님 심판 절차 초기. 제가 기본 강의부터 심판관님, 심판장님은 구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필요 없어요. 심판관님은 제가 빼겠습니다. 조문에 심판관도 있는데 그거 갖다 버리세요. 심판장님은 심판장님 지정 후 심판부 지정 후라고 쓸까요? 아까도 심판부 지정 후라고 할까요? 심판부 하면 심판장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거 심사관님. 여기 심사와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후 통지. 그 다음에 각종 결정, 거절 결정, 특허 결정, 존속기간 연장 등록 결정, 그 다음 보존각하 결정. 각종 심사와 관련된 라인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특허 결정 취소. 이걸 직권 재심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직권 보정. 이런 거 다 심사관님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기타인데 그 밖에 기타는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쪽이 제일 많이 나와요. 보정명령. 이게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보정명령. 보정명령. 여긴 보정명령 못해요. 이렇게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청장님 보정명령 언제 하는 거야? 46조 위반일 때. 절차 무효하기 전에. 원장님은 똑같죠. 46조 위반일 때. 심판장님은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하거나 각하 심결하기 전에. 여기 보정명령 바로 X. 이렇게. 여기들은 방식에 문제가 있을 때 보정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방식과 관련된 걸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정명령하면 바로 X.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전명령 뭔지 알죠? 특허료 일부 납부했을 때 10만 원 내야 되는데 7만 원 냈을 때 보전명령. 수수료 안 냈을 때 보정명령. 청장님, 심판장님, 심판관, 심사관님은 하면 무조건 체크하시고, 특허하는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하게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수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데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무슨 몇 나왔는데 이거 일반적인 절차다. 심사관님이 나올 때는 여기에요. 이거 심사 절차. 근데 여기서 그 헛소리지. 심사관님은 이런 거 못해요. 바로 X야. 심사관님 안 되고 심사 절차에서 어리버리 까면 청장님이 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그 어리버리 하면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건 청장님 또는 심판장님이었습니다. 심판장님은 구수심일 때 하는 거고요. 설마 지저분하게 원장님까지는 안 나오겠지? 그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써라라고 하는 것은 구수심리에서 어리버리 할 때 하는 겁니다.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 더듬거나 하면 쓴다고 했는데 구수심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문은 청장님 또는 심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장님도 빠져 있어요. 근데 원장님까지는 구분 안 해도 괜찮고요. 심사관은 하면 무조건 의심하셔라. 이거 기출지문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4페이지 서류부터 하겠습니다.